네, 안녕하십니까. 투공의 변성준 강사입니다. 요번 1강으로 좀 찾아뵙게 되었는데, 제가 앞으로 업로드할 강의들은 대부분 실전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복습만 조금 하시고, 바로 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꼽아왔고, 정말 실전 투자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우리가 시장 판별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남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진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촬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요번 1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로드 되는 강의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찍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코인 시장도 있을 것이고 투자 자산에 대한 시장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길면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같이 보기 전에 제가 좀 정리해온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구나라는 내용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차트를 통해서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단타 관련된 내용이죠. 최근 하락장이 깊어지고 지금 촬영 일자가 12월 10일, 2022년 12월 10일인데 올 초부터 사실 하락장 흐름이 정말 깊게 끌고 왔죠. 이 하락장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단타 대응이고, 단타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장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중장기 투자만 할 거다, 나는 단타만 할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같이 병행을 해야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단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라고 좀 많이 말하죠. 중장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래량이 중요한지, 거래량 중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전 투자 내용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가 영역이 아닌 저가권 거래대금에 주목하라.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거래량이 항상 중요하다,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제 영상뿐만 아니라 뭐 글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해온 내용들이겠죠. 그치만 거래량이라고 해봤자 다 같은 거래량이 아니라는 걸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쭉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 한 번쯤에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짱대 양봉이 나온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 털고 나갈 확률도 있구나라는 것도 명심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저가 흐름으로 좀 내려온 행보하다가 바닥을 기다가 여기서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리고 첫 번째 장대 양봉이라든지 큰 거래량을 수반한 흐름이 나왔던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이 아닌 저가권에서의 거래량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사실 최근 하락장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저가권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또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거래량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그날의 거래대금 3위 종목에 속했는지를 체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가격에 따라서 양이 달라질 수 있죠. 즉 거래대금은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거래량만 많아 보이게 된다면 이 종목이 사실 그날 핵심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았는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즉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거래대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대형주가 거래대금이 높겠죠. 대형주를 제외하고 우리가 단타 영역에 들어가는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이슈가 그날 번쩍했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건 그날의 시장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하루 이틀 뒤 아니면 정말 다음날 아니면 2, 3일 뒤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 그날 거래대금이 상위 종목에 속했는지를
꼭 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그날 상위 종목에 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영향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적어온 것 중에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재료와 이슈인지 체크해 봐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핫했던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핫했던 원자력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전 뭐 핫했던 뭐 대선 총선 관련주, 이런 재료가 좋고 이슈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남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주식이야말로 단기 매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이에 관련해 속하겠고, 네옴시티가 굉장히 핫한 그런 시장에서는 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이러한 이슈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결국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의 대장 이슈, 그날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 주, 그 달에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남들이 열광하는 이슈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 속에서 단타를 하셔야 결국에는 먹거리도 상당히 늘어난다. 남들이 아무런 관심 없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네옴시티 관련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뭐 화학주를 한다든지, 물론 화학주도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이슈와 재료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재료와 이슈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비밀이라고 좀 해왔는데, 우리가 단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단타에서 바로 첫 번째는 내가 매수하고 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거겠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 막 마이너스 7%까지 갔다가 여기서 상승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수익률을 크게 못 얻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물려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너무나 커져서 여기서 10%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5% 모두 다 챙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내가 사고 나서 바로 가는 게 좋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매수하고 일주일, 2주일 동안 가지 않고 막 한 달 동안 가지 않으면 사실 단타 매매라고 부를 수가 없죠. 내가 매수하고 하루 이틀 내외 최대 3일 이내에 올라와줘야 단타 매매로 부를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패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비밀이라고 제가 했던 이유는 첫 번째 단타 매매에서 중요 핵심은 정말 이슈가 센 종목, 단기적으로 정말 한두 번 정도의 펀치 랠리, 그러니까 상승 랠리가 쫙쫙 나오면서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랠리가 지속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첫 번째, 최근에 상승 랠리가 나왔던 KH건설로 예를 들자면 상승, 그리고 눌림목을 줬는데 눌림목 이후에 우리가 여기서 단타 매매를 들어가겠죠. 제가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단타 매수를 들어갈 텐데, 요 다음 흐름을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볼까요? 요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바로 추가 슈팅이 나오죠. 이렇게 단타 매매라고 하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슈가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물론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눌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눌릴 줄 알고 우리가 어디 선에서 상승이 나올 줄 알고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슈와 재료가 정말 강한 종목들 선정을 하고 앞서 1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리고 저가권에서의 이슈, 저가권에서의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열광하는 이슈와 재료를 갖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첫 번째 상승은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은 바닥권에서 저가 장대 양봉이 딱 나오고 이 이슈가 벌어졌구나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매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닥권에서 상승 이후에 한두 번 정도 눌림 흐름이 나올 때, 요때 우리가 단타 매수를 하고 두 번째 상승을 먹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는 재료가 맞는지, 바닥권, 거래량,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진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차 상승률이 나올 때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슈팅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KH건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키스트도 제가 예시를 들어왔는데, 키스트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상승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눌림에서 단타 매매를 들어갈 텐데, 여기서 2차 상승률이 나올 때 보시면 장중에는 잠깐 깼지만 결국에는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 흐름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을 깬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그 2, 3일간의 이슈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이슈와 재료를 보는 눈을 시장을 통해서 점점 키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경험치로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 시장을 보시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무엇인지,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는지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비밀 중에 첫 번째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슈가 나오는 게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텐데, 단타 매수를 할 텐데, 이 구간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의 5일선과의 이격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 이격이 존재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음 봉이 형성이 될 때 여기서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라서려면 결국에 그 전날 음봉이라든지 눌림목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격은 존재해 줘야 다음날 딱 호가가 시작을 했었을 때 당연히 5일 이동평균선은 5일치의 종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캔들과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맞물린 상태로 끝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음봉이라고 칭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음봉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종가는 여기니까 다음날 시가는 여기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시작하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온 상태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처음 아침에 개장할 때부터 5일 이동평균선 아래부터 캔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격은 존재를 해놔야 이 다음날 단타 매매로 팡 치고 가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좀 넘어와서 세 번째는, 이런 우리가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할 텐데,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 짱대 양봉에 비해서 확실하게 줄수록 좋습니다. 짱대 양봉 거래량이 요렇게, 요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날 눌림목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거래량만 터졌다. 근데 어떤 종목은 거래량이 팍 나왔는데 정말 10%, 15% 미만으로 확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첫 번째 거래량 패턴보다 두 번째 거래량 패턴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쉬어가는 날에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사고 싶은 사람도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았다는 건데, 이렇게 두 번째 쉬어가는 날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1번보다 적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정말 한 25%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준다는 것은 이 전날에 매수를 했던 주체들이 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래량 패턴보다 두 번째 거래량 패턴이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체크해온 이런 흐름들을 한번 차트를, 최근의 상승 종목들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확실하게 준 패턴들 위주로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아까 위로 보시면 만약에 KH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 짱대 양봉 그 전날 막 3일 연속 팍팍 터졌는데 갑자기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 줄었죠. 이런 패턴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날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약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막 거래량이 한 요 정도까지 터지면서 이렇게 줄지 않았다라면, 요것보다 이렇게 패턴이 형성됐다 하면 이거는 좋지 않은 패턴이다. 즉
확 줄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앞선에 매수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매수의 힘이 더 셌는데 이 다음날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것은 앞서서 매수했던 그 어떤 누군가들이 이 날은 팔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우리 실전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자, KH건설. 제가 만약에 실전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상한가가 좀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네. 만약에 요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음날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죠.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죠. 다음날 보면 갑자기 빵 하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쫙 터졌죠. 첫 번째 아까 한글파일에서 말씀드렸던 요건을 충족을 한 거죠. 그리고 건설주, 네옴시티 관련주일 확률이 높네. 이때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슈도 좋네 라고 하게 된다면 다음날 어떤 패턴이 형성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가면 일단 좀 긴 차트에서는 이런 흐름입니다. 보시면 이슈가 충만했는데 짱대 양봉의 거래량도 확 실렸고 바닥권에서, 근데 다음날 패턴을 보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네. 이 전 거래량에 비해서 14%죠. 비율이 14%면 엄청나게 확 주는 거죠. 근데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격이 존재를 하네. 그러면 다음날 5일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올라올 테니까 요 위에서 시작을 캔들이 할 거고, 내일 만약에 급등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키스트도 좀 가져오자면, 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를 놓고 보시면 결국엔 이슈 차이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지 않고 횡보를 했다는 것은 이슈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요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것은 이 시기보다 이 시기에 이슈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차트로만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보는 눈을 항상 키우셔야 되고,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왜, 어떻게 이슈가 됐는지는 거래 대금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의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그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이, 이 이슈가 정말 열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키스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 1번 충족 조건이 뭐였죠? 쭉 저가권에서의 높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 높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졌네. 그러면 눌림, 하루 이틀 쉬어가는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틀 동안 눌렸죠. 눌렸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완전 확대를 한 건데 5일 이동평균선이 요 주황색 선입니다. 요 선과 이 캔들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격이 존재하죠. 그렇다는 것은 다음날 시가가 시작을 했었을 때 당연히 5일 이동평균선은 5일치의 합이니까 쭉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럼 캔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 위로 펀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하나하나 이슈를 잡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종목으로 좀 예시를 들었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 패턴뿐만 아니라 다른 패턴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억하실 최종적인 흐름은, 첫 번째는 거래 대금, 거래량보다 중요한 게 거래 대금이다. 그날의 상위 거래 대금에 속했는지를 보셔라. 물론 대형주는 제외입니다. 정말 뭐 LG화학이라든지 막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거래 대금이 높겠죠. 그럼 코스피의 대형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그런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슈. 그 이슈가 남들이 다 사고 싶어 하는 이슈인지, 지금 시장에서 열광될 수 있는 이슈인지에 대한 눈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에 어떠한 요건들이 있다고 했죠? 정말 센 종목들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갑니다. 즉,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것이
올라갔다가 엄청 크게 눌렸다가 다시 가는 이런 패턴들은 이슈가 약하다는 거죠, 결국. 첫 번째 이슈가 나왔고 두 번째 이슈가 또 나온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맹점은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그 자리에서는 다음날 캔들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과의 이격이 존재하는 패턴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 내용은 딱 세 가지이고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모든 단타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제가 1강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2강에서 더 심화된 적용 방식으로 제가 정리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고 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